예, 겨울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학년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거예요. 학생들은 오히려 해맑게 뭐 놀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 정도인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초조하시단 말이죠. 근데 지나친 초조함으로 내가 뭐든지 다 통제해야 되겠다, 뭐든지 내가 커리를 다 알아야겠다,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해요.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학생이 하는 거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도움을 주고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해야 될 것, 특히 고교 입학 전에 해놓으면 좋을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봤어요. 그걸 알아보려면 뭘 알면 좋냐면은, 유난히 고등학교 때 점수가 좋은 아이들, 중학교 때는 별로 안 좋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좀 차원이 달라요.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전부 다 차원이 다른데 여러 가지 특징이죠. 그걸 아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80점 이상은 맞아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B등급 이상은 맞아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중학교 때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이다 하더라도 80점 이하로 맞아버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중학교 때 내신 시험 중간 기말을 칠 때 아예 손을 놓아버린 친구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시행착오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최소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등등의 시행착오 경험을 겪어야 되는데, 이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에서도 낙오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최소한 80점 이상 맞도록 어느 정도 압박을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시험 기간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도 무시 못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범위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내가 어떻게 통제해서 시간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경험도 역시 매우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 놔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낙오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중학교 이전까지는 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근면성실하거나 학원만 잘 다니면은 막 쪽집게 학원 같이 잘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순 암기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시험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진정한 개념 이해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과목까지 전체 과목이 모두 뭘로 이해를 하냐면은 글, 즉 언어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에 와서 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낮아져요. 막 3등급, 4등급 이렇게 축축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가장 힘을 들여야 되는데, 그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독서량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독서량을 늘려주실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어디 논술 학원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무슨 독서 학원을 데려가서 강제로 공부하듯이 독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추천한 50개 서적해가지고 좋은 책을 읽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역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판타지 소설 이런 것부터 있잖아요. 혹은 웹소설, 이런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실제로 우리 어릴 때 학부모님들도 어릴 때 보시면은 나중에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어릴 때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랬던 애들, 재미 위주로 운동했던 애들이 나중에 결국 운동신경이 좋고 진짜 운동을 잘하거든요. 어릴 땐 그런 놀이를 해야지. 오히려 태권도 보내고 합기도 보내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는 운동에 재미를 못 붙여서 막 몸이 뻣뻣하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서량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최소한 무협지, 판타지처럼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것, 그냥 순수하게 유흥, 재미로만 즐길 수 있는 걸로 독서량을 늘려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독서랑 진짜 담을 쌓고 살아서 너무 독서를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혹시 미리 준비를 하고 싶다면, 이런 학생들은 차라리 수능 대비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국어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내신 공부, 고등학교이더라도 사실은 암기 위주, 한정된 내용을 암기하는 공부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국어 능력을 키우기 힘든데,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처음 보는 제시문을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익힐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수능 대비 코스를 밟게 해서, 그래서 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릴 때 애초에 독서량을 담쌓고 살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수능 대비를 하면서 국어 능력이 일치월장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 공부라는 거는 열심히 개념을 따라가고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혹은 과외를 붙여서 따라가다 보면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영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게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수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교과서 분량 자체도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물,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물 에다가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한 3회분치,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분량이죠. 얘를 전부 다 시험 범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릴 때부터 영어를 조기 교육을 해서 제대로 한 학생들이랑 안 한 학생들이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영어 교육을 조기에 제대로 맞춰줘가지고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고등학교 때 와서 이 많은 분량을 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내신에서 경쟁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걸 빨리 시켜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면은,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냥 단순하게 뭐 단어 암기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뭐 구문 독해를 시키거나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원에서 단어 암기, 구문 독해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서 등급은 처참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내신 시험 볼 때 교과서 내용 혹은 겨울방학 때 보통 천일문 같은 걸로 공부를 하거든요, 학원에서. 그럼 여기 내용을 그냥 구문 독해나 단어에 대한 접근을 하지 말고 구절이나 문장 자체를 완전히 무한 반복을 해서 체화하는 방식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릴 때 조기 교육에 성공을 해서 영어 기초가 탄탄해서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쉽게 접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초 구문을 말로 뱉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 학생들도 막 따라잡으려고 억지로 독해, 단어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 중학교 내신 시험 때 혹은 겨울방학 때 교과서나 천일문을 상대로 그 내용 자체, 그 문장이나 구절 자체를 완전하고 빠삭하게 암기하는데 여기다 힘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힘을 둬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끌도록 하면은, 구체적인 뭐 컬이나 뭐 센이나 마플을 풀어야 되나 막 이런 거 머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학부모 도리를 다 한 게 됩니다. 사실은 겨울방학이라서 굉장히 초조하고 어렵고 혼란하겠지만, 결국 공부를 해내는 것은 학생들이란 사실, 그걸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요 정도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